10년간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2살에 쓰러진 후 유럽 47개 병원이 모두 포기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무너졌고 안나 아빠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의사가 말했어요. 3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럽 전체가 포기한 아이를 3초 만에? 절망적인 어머니는 모든 것을 걸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아이가 한 첫 마디는 엄마였어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브루노에서 태어난 엘레나입니다. 평범한 간호사로 일하며 남편 루카스와 함께 작은 행복을 꾸려가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나가 2살이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평범한 일요일이었죠. 남편 루카스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안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늘 그랬듯이 거실 바닥에 앉아서 장난감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나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답답하고 괴로운 소리 같았죠. 저는 서둘러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안나가 바닥에 쓰러져서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눈은 뒤로 돌아가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소리를 지르며 응급실에 전화했어요. 저는 안나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긴 악몽이 시작되었죠. 의사들은 여러 검사를 했지만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뇌전증 발작이라고는 했지만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처음 몇 주간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안나가 깨어나면 다시 예전처럼 웃고 떠들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안나는 눈만 뜨고 있을 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말도 움직임도 심지어 울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공허한 눈빛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의사들은 식물인간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답을 주지 못했어요. 어떤 의사는 몇 개월 후에 깨어날 수도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의사는 평생 이 상태로 지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안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저와 루카스는 처음엔 그대로 병원에 머물며 안나를 돌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말을 걸었고 손을 잡아주었고 동화책도 읽어주었죠.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안나는 여전히 공허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간혹 눈을 깜빡이거나 입술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의식적인 행동인지 단순한 반사작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루카스는 점점 지쳐갔어요. 처음엔 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안나를 돌봤던 그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절망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말수가 줄어들었죠. 저는 그런 루카스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동시에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5년째 되던 해 루카스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안나 포기할 수 없다면서도 자신은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한계에 달해 있었거든요. 혼자 남은 저는 요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간병하면서 제 마음의 상처를 달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안나를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안나에게 말을 거는 것을 멈췄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계속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나를 돌보는 것도 점점 기계적인 일이 되어갔죠. 기저귀를 갈고 음식을 넣어주고 몸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8년이 흘렀을 때 저는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신경학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거든요. 하지만 요양원 동료가 강력히 권해서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참석했습니다. 학회장은 세계 각국의 의사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어려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온 의사가 발표를 시작했을 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이재훈이라는 이름의 그 의사는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들 중에서도 의식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복잡한 장비나 검사 없이도 환자의 눈빛과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 의식 상태를 판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안나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아무런 반응 없이 누워있는 제 아들의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재훈 박사가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직접 보지 않고는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어머니의 설명을 들어보니 의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초만 보면 아이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국으로 오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희망이라는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죠. 만약 이것마저 헛된 희망이라면 저는 정말로 무너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베를린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먼 나라였고 안나를 데리고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안나와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어요. 너무 먼 길이고 안나의 상태로는 여행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13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안나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여행을 마쳤습니다. 공항에서 구급차로 바로 하늘샘 재활의원으로 향했죠. 서울의 복잡한 거리를 바라보며 정말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재훈 박사를 만났습니다. 베를린에서 봤을 때보다 더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먼저 차 한 잔을 권하며 여행이 힘들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보다 안나가 우선이었어요. 먼저 아이를 봐주세요. 정말 의식이 있는 건가요? 이재훈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나가 있는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안나는 여전히 공허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봐왔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박사는 안나 곁으로 다가가서 정확히 3초 동안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안나의 이마를 살짝 만져보고 눈꺼풀의 반응을 확인했어요. 간단해 보이는 동작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랜 경험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확실합니다. 안나는 모든 것을 느끼고 듣고 있어요. 눈동자의 미세한 움직임, 근육의 긴장도, 호흡 패턴까지. 모든 것이 의식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만 뇌 손상으로 인해 의사표현 경로가 막혀 있을 뿐이죠. 이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0년 동안 품어왔던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안나가 정말로 저희 곁에 있었다는 것, 저희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저는 병원 복도로 나가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원하게 울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죄책감, 절망감, 그리고 이제는 희망까지.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안나에게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말이에요. 안나가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재훈 박사는 꾸준히 대화하고 책을 읽어주라고 조언했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간단한 뇌 자극 치료와 언어 재활을 받았고 오후에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짐에서 어린 왕자 프랑스어 원서를 꺼냈어요. 안나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책이었습니다. 체코어로도 여러 번 읽어뒀었는데 이번에는 원어로 읽어주고 싶었어요. 프랑스어는 제가 대학 시절에 배웠던 언어였거든요. 첫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습니다. 어느 날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 났어요라는 첫 문장을 프랑스어로 읽어주었죠. 안나는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읽어주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여러 별을 여행하며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때로는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읽었어요. 그런데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왕자와 장미꽃의 대화 부분을 읽고 있을 때였어요.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거야 라는 구절을 읽는 순간 안나의 눈동자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것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구절을 다시 읽자 안나의 눈동자가 또다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책을 놓칠 뻔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안나가 보인 반응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안나와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손을 잡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안나는 특정한 음악이나 말에 미세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입술의 떨림 같은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이재훈 박사는 이런 반응들이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안나의 의식이 점점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죠. 매일 받는 전문적인 재활 치료와 저희의 꾸준한 대화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특별히 안나 상태가 좋아 보였어요. 눈빛이 평소보다 또렷했고 제가 말을 걸 때마다 고개를 살짝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안나 곁에 앉아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안나야,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는 너를 사랑해. 10년 동안 수없이 했던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안나가 정말로 듣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안나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람이 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분명해지더니 마침내 하나의 단어가 나왔어요. 엄마. 10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안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안나의 손을 꽉 쥐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의심했지만 안나가 다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더욱 분명했어요. 안나가 저를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한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안나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안나야. 엄마가 여기 있어. 안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의식을 잃기 전 2살짜리 아이였던 안나가 이제 12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루카스에게 전화했어요.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루카스에게 안나의 상황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루카스는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안나의 기적 같은 행동을 말하자 마지못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루카스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안나는 아빠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루카스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우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는 안나를 안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포기해서 미안하다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말이죠. 그날 저희 가족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안나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지만 저희는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안나가 첫 마디를 한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 같은 단순한 단어들이었지만 점차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좋아, 싫어, 아파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이었습니다. 이재훈 박사는 안나의 언어 능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 기능은 이제 겨우 2살 수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뇌의 한 부분이 천천히 깨어나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루카스는 안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근처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고 매일 안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안나에게 체코어로 간단한 단어들을 가르쳐 주었고 천천히 발음을 교정해주기도 했습니다. 10년의 공백 때문에 안나의 언어 능력은 다시 배워야 하는 상태였거든요. 안나는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단어씩 내뱉던 것이 이제는 2개의 단어를 붙여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물, 아빠 책 같은 간단한 조합으로 자신의 필요를 표현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안나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무서워, 좋아 같은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10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담겨 있었죠. 저는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안나의 하반신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지만 몸의 마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재훈 박사는 뇌 손상으로 인한 운동 기능 마비는 언어 기능과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어요. 안나는 평생 휠체어를 사용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스러웠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나가 말을 할 수 있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이었거든요. 루카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걷지 못해도 괜찮다. 우리가 내 다리가 되어줄게라고 다짐했습니다. 안나의 언어 훈련은 계속 진전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문장도 만들 수 있었고 자신의 꿈이나 생각들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안나의 지능은 또래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가 3달째 접어들 무렵 하늘샘재활의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병원 외부로 나가서 자연을 느껴보는 산책 프로그램이었어요. 안나에게는 처음으로 병원 밖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희는 북한산 자락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여름이라 수국이 만개한 시기였어요. 하얀색, 분홍색, 보라색 수국들이 공원 곳곳에 피어 있었습니다. 안나는 휠체어에 앉아서 처음 보는 꽃들을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수국을 가리키며 꽃이야 예쁘지?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계절에 따라 색깔이 변하고 흙의 성질에 따라서도 색이 달라진다고 설명해주자 안나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벤치에 앉았을 때
루카스가 가방에서 낡은 그림 엽서를 꺼냈어요. 안나가 2살이었을 때 저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 인쇄된 엽서였습니다. 체코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안나야, 이거 기억나니? 루카스가 엽서를 안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안나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사진 속에는 행복했던 저희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나가 사진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때 너는 정말 예쁜 아기였어. 안나는 사진을 계속 바라보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비록 2살 수준의 단어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1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저희는 정말로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안나가 걷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수국 꽃잎들을 날려보냈습니다. 안나는 날아가는 꽃잎들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으로 돌아온 후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코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머물기로 한 거예요. 안나는 아직 2살 수준의 언어 능력이었고 하반신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재훈 박사는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루카스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따뜻함처럼 살아보자. 정말 그랬어요. 의료진들은 안나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었고 병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까지도 매일 안나에게 인사를 건네주셨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완전한 외국인이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저희를 가족처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어요. 안나는 휠체어에 앉아서 편안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안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여기가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해준 나라야. 10년 동안 유럽 어느 병원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희망의 말을 한국에서 들었습니다. 안나가 이제는 엄마, 아빠, 가족이라는 소중한 단어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완벽하게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이라는 따뜻함으로 저희는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때로는 기적이 거창한 모습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 만난 사람들의 사랑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시작되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를요.